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해외 원조 물량이 확대될 전망인데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40kg짜리 쌀 포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포대 겉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국산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되는 겁니다. 750톤의 공공 비축민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현지 이재민과 빈곤층에게 지원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원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원조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지난 2013년 비살상 비축기구를 공식 출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비축한 쌀을 필요한 회원국에 지원해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큰 관심입니다. 지금 재고량이 한 350만 톤 있는데 양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현재 재고량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뒤 내년부터 연간 460억 원 규모의 쌀을 개발도상국 등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지역의 10대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김갑석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보고회를 열어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등 전남 10대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조만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주요 공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을 시작하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 편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37년째입니다. 그런데 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 정권이 진압을 위해 작성한 군 문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5.18의 경우와 비교해봤는데 발포 명령이 언급돼 있습니다. 김초랑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은 7년 전 5.18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을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광주인 B씨가 입수한 육군 비밀 문건에는 7공수와 11공수를 31사단에 배속해 광주에서 운용하는 등 5.18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부대를 동원하려 한 전두환 정권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발포 관련 부분입니다. 이 문건에는 발포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조치할 때는 육군본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5.18 한 달 전인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 탄광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시위인 사북 사건 때도 발포 명령이 언급된 문서가 있습니다. 군부는 이때도 현장에 11공수를 투입했는데 문건에는 아무리 긴급한 경우더라도 총기 사용은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발포가 실행되지 않았던 사북 사건과 6월 항쟁 때는 발포 문건이 있는데 발포가 실행돼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5.18 때만 발포 문건이 없는 셈입니다. 동향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5.18도 약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소독된 자료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37년째 발포 명령자를 찾고 있는 5.18과 달리 4.19 혁명 때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총을 쏴 200명이 숨졌는데 이 책임을 물어 내무부 장관인 홍진기와 최인규 등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인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에서 평화적인 학생 데모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로서 기소된 홍진기를 비롯해서 발포 명령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3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5.18 광주 학살. 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자, 그의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 부처별 정부 예산 편성 마감 시점을 맞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22일 실장과 시장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반려산업 테마파크 조성과 자벌드 연관 사업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수와 광양시도 부서별 보고회를 열고 국고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년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각 부처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국보 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별 접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요즘 늦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인근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생태 탐방과 불교 역사까지 함께 담아갈 수 있는 순천 조계산으로 떠나봅니다. 국토를 가로지르는 소백산맥의 끝자락 조계산. 수려한 산세 사이로 펼쳐진 편백숲이 상쾌하기만 합니다. 짧지만 긴 여운이 담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천년 고찰의 발길이 머뭅니다. 조계산의 동쪽을 축으로 태고족의 불심이 자리 잡은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안사입니다. 사찰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찰의 불교의 역사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의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찰 내 동선이 흡사 골목과 안길을 연상케 해 이곳을 들르는 방문객들에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반가움을 선사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며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서남사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승성교와 삼인당 등은 역사적 배경을 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넘어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찰 탐방에는 수풀로 우거진 원시림이 덤으로 딸려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에선 찌들어 있던 삶을 되돌아보며 자연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엔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가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보조국사 진우를 비롯해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사찰의 명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했다는 굵직한 자존심으로 이어집니다. 와서 보시면은 불교 문화에 융성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와 감명 깊은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개관한 성보박물관의 유물 하나하나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덧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교 역사와 자연 생태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순천의 사찰 탐방에 찾는 이들의 발길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조계산을 중심으로 나뉜 두 사찰의 매력은 봄빛이 스미는 5월에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에 들어갑니다. 순천시의회는 2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최정원, 간사의 유영갑 의원을 뽑았습니다. 특위는 나라 역사 교육 정책에 따라 소홀히 취급됐던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오류와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바로잡아 시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녘의 봄 양배추 재배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꽃대가 생기면서 수확할 게 없기 때문인데요.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양배추 밭입니다. 수확을 눈앞에 둔 양배추에 난데없이 꽃대가 생기고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양배추 한가운데 딱딱한 심 같은 꽃대가 생기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 하나 농사 어떻게 하고서 망했지? 그런 먹으러 가면 내가 죽을라 살아도 진짜 이 농사 좀 주세말로. 2월 초에서 3월 말 사이에 파종한 양배추들입니다. 전남 500여 헥타르 재배지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해남과 진도 등에서 100헥타르가 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나 기온 때문인지 아니면 뿌린 품종의 씨앗 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명이 나면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긴급히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원인 파악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농민들의 상당수는 계약 재배로 중간 상인들에게 50%의 성금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예상 못한 피해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날씨가 무더워지는 다음 달 말부터 봉감과 옥룡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에 인근 숙박업사 식당들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피서용품 등 가격표 미개시 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